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붉게 또 노랗게 물든 단풍을 감상할 새도 없이 어느새 계절이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강원도 일부 지역에 첫 눈이 내렸는데요. 하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에도 코로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연료비와 각종 생활 물가가 치솟으면서 첫눈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습니다. 서민들에게도 계절을 계절답게 온전히 즐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생방송 더 인사이드 11월 10일 수요일 생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캐스터 서유원입니다. 강원도 출신 배우 유호성과 감독 윤영빈이 호흡을 맞춘 영화 강릉이 오늘 개봉했습니다. 영화 강릉은 개봉하자마자 한국 영화 예매율 1위를 달성하면서 뜨거운 화제를 모았는데요. 특히 영화의 대부분이 강릉 현지에서 촬영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춘천과 원주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강원경찰청은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관 기동대를 동원해 내년 1월 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인데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는 집중 단속은 유흥가 밀집 지역과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내년 도내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단가가 4% 인상될 전망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내년 교복비 지원 단가를 기존 30만 원에서 4% 오른 31만 2천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하복과 동복으로 한정했던 교복 지원 품목을 지원 단가 내에서 개별 학교의 수요에 맞게 수정해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도내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원정 진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0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연보에 따르면 대표적 의료 취약지인 양양군의 경우 지역 내에서 병의원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34.4%에 그쳤다고 전했는데요. 이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치로 고령화가 심각한 강원도의 경우 불편한 교통과 부족한 의료 인프라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민체전과 강원도민 생활체전을 통합한 강원도 통합체전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춘천을 비롯한 도내 15개 시군에서 동시 개최되는 강원도 통합체전은 오는 14일까지 닷새간 무관중 경기로 치러질 예정인데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등부와 대학부를 제외한 6,340여 명의 일반인 선수가 참가하고 총 29개의 종목을 시행해 선의의 경쟁을 통한 화합의 장을 마련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서유원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주목할 만한 이슈와 화제의 뉴스를 기자의 시선으로 정리해보는 뉴스 시간입니다. 김기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야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면서 대선 레이스에 막이 올랐습니다. 네. 지금 같은 다자간 구도가 계속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단일화 같은 변수가 생길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사인데 현재까지 상황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 3월 대선에 나설 여야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0일이었죠.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최종 후보로 확정을 했고요. 이 전 지사도 이후에 지사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의힘도 지난 5일이었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이재명 후보의 대항마로 낙점을 하고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막판까지 홍준표 후보와 아주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만큼 누가 최종 본선에 진출할지 참 관심이 높았었는데요. 결국 윤석열 후보로 야당 후보가 낙점이 됐습니다. 예.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를 다시 한번 대선에 내세우기로 했고요. 정의당도 심상정 의원을 대선 후보로 확정을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다자간 구도가 확정이 됐는데 지금 가장 큰 관심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단일화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앞서 지난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현 시장과 안철수 전 후보 간의 단일화가 극적으로 성사된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확정이 되면서 후보들이 내놓는 강원권 공약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데 양 후보 간의 강원권 공약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월이었죠. 후보 등록한 후 처음으로 이 강원도를 찾아서 공약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일단 지난 10년 동안 계속 제자리 걸음이었던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설립을 공약으로 좀 다시 내세웠는데요. 예.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 정신을 좀 계승을 하고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이 지원까지도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현 정권의 평화기조 계승을 뛰어넘어서 강원도에 대한 여당 차원의 관심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 많은 도민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강원도의 외손자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해 왔거든요. 예. 외가가 강원도라는 점을 늘 강릉이라는 점을 언급해 왔었기 때문에 관련 공약을 뛰어넘는 관심과 애정을 그동안 계속 표현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7일이었죠. 이곳 저희 지원 방송에서 열렸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는 접경 지역 표심 공약을 위해서 강원 특별자치도 설립 설치와 또 관련법 제정 그리고 SOC 확충 등을 공약으로 앞서서 말을 했었었는데요. 네. 경제특별자치도 설치와 규제 완화를 통한 관광산업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요. 또 원주에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정밀 의료 분야를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로 만들 것을 또 약속을 했었습니다. 기존에 강원도가 잘 해왔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상대적으로 좀 강원도가 좀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소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두 후보 모두 특별자치도 설립을 제시를 했는데 큰 틀은 같아 보이는데 이게 내용이나 방향은 좀 달라 보이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좀 결이 좀 다른데요. 예. 제주 특별자치도처럼 일정 부분의 자치권을 보장을 해서 이 강원도의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는 점은 좀 대동소이한데 살짝 좀 방향성이 좀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평화특별자치도, 윤석열 후보는 경제특별자치도로 약간 좀 다른데요. 이재명 후보의 평화특별자치도는 강원도의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을 하고 기반 시설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을 해서 이 왕래와 교역 절차를 좀 간소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 특별법 설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 내용 사실 지난 2017년이었죠. 문재인 현 대통령이 강원도 관련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과 상당 부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현 정권에서 지금 현실화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다시 계승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좀 달성을 하겠다는 의도를 좀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되거든요. 같은 공약이지만 본인이 조금 더 실천 의지가 좀 강하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예. 반면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경제 중심의 특별자치도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평화특별자치도는 이 북한과의 교류 협력에 지금 계속 편중돼 있고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예.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서 미사일 발사라든지 또 경제 단절, 여러 가지 행동의 돌발 상황에 따라서 모든 상황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해 왔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을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관광 1번지로 또 자리 잡고 있는 강원도의 장점을 좀 살리고 또 이미 핵심 전략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바이오와 액화수소 등을 집중 육성을 해서 강원도 경제 발전을 좀 꾀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별자치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부분을 강조를 해왔는데요. 이 특별자치도 관련된 법안은 지난해 9월이었죠.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했고요. 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도 지난 4월에 관련 특별법을 발의를 해서 국회에 제출해둔 상태입니다. 특별자치도도 그렇고 사실상 공약들 들어보면은 이전 선거에서 나왔다가 다 사라졌던 것들이기 때문에 네. 특별하게 새롭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역시나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물음표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렇다면은 도민들의 민심, 표심을 잡기 위해서 어떤 의제를 발굴하고 좀 보완하는 게 필요할까요? 사실 그 부분이 아마 각 캠프에서도 가장 큰 지금 현 시점에서 그렇죠? 고민이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일단 특별자치도 공약 자체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10년이 넘은 아주 해묵은 공약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여야 모두 이렇게 크게 새로울 것이 없는데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게 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치권이 좀 때만 되면은 내세우는 이 강원도 관련 공약이 그동안 계속해서 실천이 안 돼 왔었기 때문에 당연한 표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가진 후보가 각종 지원 방안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에 대한 실천 의지까지 해서 어떤 후보가 그런 부분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 후보 비서실장에 임명이 됐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여러 정책 의제들 내놓으면서 존재감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도 출신 국회의원 비롯해서 강원권 정치권도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예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비서실장의 사선이죠. 강릉 권성동 의원이 임명이 되면서 사실상 최측근임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입니다. 예. 도내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이 강원도 사선 중진 의원이 여야를 떠나서 어쨌든 대선 후보 비서실장까지 맡는 등 정치적 입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내 현안 해결이라든지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는 데는 굉장히 큰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고도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민주당에서는 지금 현 도당위원장이죠. 허영 의원을 비롯해서 이광재 의원, 송기현 의원, 또 도 출신이죠. 김병주 의원 등이 내년 대선 캠프는 물론이고 원내에서 또 활발하게 대내적인 활동을 예. 이어오면서 강원도의 이 정치력을 좀 한 단계씩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활동들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대선은 물론이고 또 강원도가 추가로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강원도 내년 관련 예산들 또 강원도의 아주 산적한 현안 해결에도 우리 정치권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0대 대선 어쨌든 넉 달 정도 남았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과 강원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후보들의 정책 대결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전체 이익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네, 4년째 공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강원도 청사 신축 이전 문제. 지난 8월에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죠. 차기 도정에서 재논의 되는 걸로 일단락 되는가 싶었는데 최근에 강원도 청사의 춘천역 미군기지 신축 이전이 또다시 부상하면서 강원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강대규 변호사, 권성중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권 변호사님, 도청사 신축 이전 문제가 차기 도정으로 넘어가나 싶었는데 네. 최근에 아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허영 의원이 제안을 했죠? 네네. 예, 맞습니다. 지금 허영 의원이 지난 10월 19일 날 춘천 캠프 페이지 내에 계획된 창작 종합 지원센터 예정부지 약 6만 제곱미터에 강원도청사를 신축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고요. 예. 이재수 춘천시장이 어제 이 제안을 받아서 강원도와 춘천의 미래를 위해서 캠프 페이지를 강원도청사 신축 부지로 제안한다 이렇게 예. 밝혔는데요. 사실 이 문제가 춘천의 국회의원과 춘천시장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에서는 좀 반발이 좀 심한 예. 것 같고요. 원래 이제 캠프 페이지는 미군 기지였는데요. 그 부대가 폐쇄된 지 15년이 넘도록 그 문화재 발굴과 그 토양 오염 복원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예. 시민 복합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결정된 상태였고요. 여기에 이제 창작 종합 지원 센터가 건립되기로 이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허영 의원이 갑자기 창작 종합 지원 센터 예정 부지에 도청사를 신축할 것을 제안을 했죠. 이렇게 되면 이제 허영 의원 말에 의하면 캠프 페이지에 시민공원 기능도 유지하고 예. 기존 도심과 춘천역과 가깝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다. 그리고 이제 현 청사 부지와 그 이제 제한 부지를 교환할 경우에는 비용이 약 700억 원이 절감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점도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강원도는 현 청사가 노후하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이제 고려를 했지만 리모델링 비용도 과다하고 그다음에 행정 재정적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새로 짓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상태였죠. 네. 저는 먼저 이 허영 의원 제안에 대해서 예. 제안 시기와 제안 장소, 제안 방식이 이상한 점 투성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네네. 도청 이전 문제를 도청 회의에서 얘기하지 않고 시청 회의에서 얘기했어요. 또 원래 사용 용도가 있는 부지인데 그것을 싸그리 무시하고 제안을 한 것이고 또 캠프 페이지 부지에 대해서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 시민들 여론이 시민들의 절반이 공원으로 하자고 이미 여론이 형성됐는데 시민들 공론화도 거치지 않았고 예. 또 용역이 이미 끝났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도 매몰 비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말한 점과 가장 이상한 점이
현직 국회의원이 지금 전국이 대장동 사태나 뭐 부동산 개발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운데 특정한 부지를 콕 집어서 여기로 도청을 이전하자라고 제안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의문이 강하게 됩니다.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또 계속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허영 의원이 제안을 했고 춘천시에서 수락 의사 밝혔고 강원도에서는 공식적인 겁니다.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에서 또 시민사회단체들도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인데 현재까지의 상황, 권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일단 그 어제 이제 이재수 춘천시장이 그런 제안을 하고 오늘 뉴스 나온 걸 보니까 강원도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한번 후보지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거기로 캠프 페이지로 간다는 뜻이 아니라 후보지 중에 하나로는 검토하겠다. 그렇지만 원래 이제 이전하려고 했을 때 11만 제곱미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원도에서는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근데 이제 허영 의원이 제안하고 춘천시가 제안한 부지는 6만 제곱미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상충되는 어떤 면적상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뭐 강원도에서는 뭐 여러 후보지 중에 하나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것으로 저희들은 이제 원주나 뭐 다른 강원 남부권이나 영동 지역에 뭐 사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춘천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다른 시에서는 반발이 좀 심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데 변호사님 말씀하십시오. 아니 이게 그 캠프 페이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행정 복합타운을 지어야 되는 안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도청, 시청, 법원, 검찰청을 모두 캠프 페이지로 옮겨야 된다는 안이 있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법원하고 검찰청이 춘천시청에 문을 두드리기도 했어요. 캠프 페이지로 법원하고 검찰청을 이전하겠다. 그런데 춘천시청에서 나온 입장이 시민들의 의견을 받들여서 공원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라고 이미 수차례 의견을 냈는데 이 국회의원의 한마디의 제안으로 인해서 갑자기 춘천시청이 입장을 변경합니다. 갑자기 입장을 변경하면서 시민들의 여론하고 좀 너무 반대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강원도의 입장도 강원도는 올해 8월에 무려 3억 8천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강원도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서가 나왔어요. 나오고 그 용역 결과서가 나왔을 때 도청에 대해서 신축은 하되 그 이전 부지에 대한 문제는 그 신축 시기와 신축 장소는 차기 도정에 맡기겠다라는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 지금 또 이 국회의원의 제안을 또 공식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니 이 행정의 신뢰성이 굉장히 무너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론하고 싶습니다. 강원도하고 춘천시는 뭐 일각에서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뭐 정치적 뭐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모적인 얘기가 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실무 협의를 내년 지방선거 전에 마무리한다는 얘기도 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 문제는 해결 과제 아니겠습니까? 권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춘천시에서는 실무 협상, 그러니까 실무적인 논의를 시작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흘러가면 다른 시에서나 반발이 심하겠죠. 볼 때 원주시나 강릉시나 다른 강원 남부권, 북부권에서 볼 때 이게 뭐 캠프 페이지로 가는 거를 기정사실화해서 뭐 후속 절차를 밟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과 반발이 당연히 생기고요.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이제 원주에서 왔지만 꼭 뭐 원주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원도청의 이전 신축 문제는 강원도민 전체의 뜻을 한번 뭐 공론화 과정이든 뭐 주민 투표든 뭐 여론조사든 이런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어떤 도민들의 의견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좀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이걸 이제 춘천 시내 다른 곳으로 옮길 건지 아니면 원주시나 뭐 강릉시에 뭐 분소를 둘 건지 뭐 강원 북부권에도 분소를 둘 건지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갑자기 이제 캠프 페이지 내 창작 종합지원센터로 뭐 6만 제곱미터 그 부지 6만 제곱미터로 가자. 뭐 좋다. 그래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가니까 다른 시에서 볼 때는 이거 뭐 다 정해놓고 그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반발 그리고 의문. 그래서 뭐 사실 원주권 제가 이제 원주 살지만 원주권에 있는 정치권도 그렇고 뭐 원주 시장님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춘천이냐 원주냐 그 얘기는 차치하더라도 일단 지방선거 이전에 실무 협의가 될 수 있냐라고 여쭤보셔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떠한 공무원들이 실무 협의를 할 때는 용역을 맡기고 용역 결과서에 따라서 실무 회의에 초점을 잡습니다. 근데 캠프 페이지
부지 활용에 대한 용역 보고서나 예. 혹은 강원도청 신축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 보고서에는 도청을 캠프 페이지로 가겠다는 어떠한 내용도 없어요. 예. 관련 예산이든 뭐 시기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 협의를 시작하는 그 초점부터가 잡기가 힘들다고 보고요. 지금 뭐 부지 막교환 얘기가 나오는데 춘천시의 입장은 강원도청 현 부지가 캠프 페이지 부지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부지를 막교환하려면 추가 부지를 더 달라는 것인데 이러한 실무 협의도 가능할까 좀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내년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실무 협의라는 거는 어떠한 공무원이 총대를 맺는 것인데 내년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 기관의 수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과연 누가 총대를 맬 것인가? 저는 지방선거 이전에는 실무 협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로 좀 돌아가 볼까요? 강원도청사 신축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예전에 이제 강원도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도민의 한 70% 정도가 도청사 신축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혔었어요, 예전에. 원론적으로는 이제 찬성을 하고 있는데 번번이 맺지는 못했단 말이죠. 결론을 내지는 못했었는데 권 변호사님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지금 강원도청사가 지어진 지가 지금 64년인가 되었다고 하고요. 예.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강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그 신축 타당성 용역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고 예. 그다음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전부 붕괴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해야 되는 거는 뭐 도나 뭐 도민이나 그거에 반대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걸 이제 그 현재 부지에다가 그걸 다 부수고 거기다가 질 거냐, 또 리모델링을 할 거냐, 아니면 이전을 할 거냐 이런 문제,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금 계속 진척이 안 되는 것이 사실은 뭐 쉽게 말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예산도 잡아놓은 걸 보면 뭐 3,089억 원인가 이렇게 잡아놨는데 3,000억 원이 넘는 돈이잖아요. 그리고 최근 나온 뉴스를 보면 이것도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2027년까지 돈을 차곡차곡 만들어서 2027년에야 준공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예. 있어서 사실 우리 강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실무협의에서 우리 돈을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갑자기 뭐 돈이 몇천억 원이 이렇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허영 의원도 예. 700억 원도 절감할 겸 겸사겸사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한 것 같고요. 예.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쨌거나 강원도의 그 재정적인 상황, 여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강 변호사님. 얼마 전에 강원도청에서 쥐가 나왔어요. 사실 강원도청에 쥐가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렸는데 11월 1일에 실제로 쥐덫을 놓아보니까 하루 만에 쥐가 4마리가 잡혔습니다. 예. 신축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 신축 문제가 몇 년 전부터 나왔는데 왜 못했냐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 문제인데 이 재원을 몇 년 전에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모았어야 되는데 지금 강원도의 계획은 내년에 50억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3,080억 정도를 모으겠다는 것인데 사실 강원도청이 그전에도 재원을 충분히 모을 수가 있었는데 뭐 알펜시아 문제나 특히 레고랜드 문제, 레고랜드 그 비용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을 다른 곳에 쓸 곳이 많다 보니 강원도청 신축 재원에는 신경을 좀 쓰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 지사님, 최무순 지사님 도정 10년 동안 초기부터 재원을 모았으면 임기 내 착공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냐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2027년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논란에 오히려 정치인들이 불을 지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불을 예. 지피면 안 되고 도민들의 여론을,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되는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되는 것이죠. 네. 아까 권성준 변호사님이 원주 얘기해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두 분이 원주하고 춘천의 연고지를 가지고 계셔서 이 논의 자체가 굉장히 그 지역을 대변하는 입장으로 이 논의가 흐르지 않을까 했었는데 역시나 얘기 자체가 지혜롭게 해법을 찾자는 방향으로 흘러가서 그렇습니다. 이제 잘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더 깊숙하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죠. 현 부지의 신축이냐 아니면 다른 곳으로의 이전이냐 뭐 이거 사이인 것 같은데 강 변호사님은 네. 신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강원도청은 당연히 춘천에 있어야 되고요. 예. 그 이전하는 방식에 대해서 사실 가장 최근에 그 청사를 이전한 것이 원주시청하고 춘천시청입니다. 네. 원주시청은 이전을 하면서 건설사가 건설을 해주고 대신 기존의 원주청사 부지를 건설사가 대신 갖고 가는 그런 양식이었고요. 그래서 성공적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물론 구도심화 공동화 문제가 발생했지만 근데 춘천은 시청을
그 현 부지에 지으면서 임시 그 시청을 만들어놨는데 옛날 춘려고에 아직도 그것을 별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안 좋은 선례라 보여지고 강원도청은 춘천에 있는 것이 맞아요. 춘천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강원도청이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강원도청 관련 기관, 관공서, 모든 협의회들이 옮기는데 그 비용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다만 강원도청이 춘천 시민들의 것은 아닙니다. 강원도청을 어디로 이전하느냐의 문제의 가장 핵심은 18개 시군의 접근 가능성, 수도권 접근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가령 강원도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양구, 홍천, 화천, 원주 곳곳에서 다 올 수가 있거든요. 예. 곳곳에 강원도 전체 공무원들이 인재개발원에 와서 연수를 받기 때문에 모두가 올 수 있는 그런 곳에 해놨는데 강원도청도 그런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예.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네.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공론화 과정을 꺼내셨는데 예, 맞습니다. 입장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떠세요? 이제 강원도 인구가 150만 명이지 않습니까? 뭐 남부권 원주가 35만에 남부권 하면 한 50만 명 정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강릉권에 따지고 보면 한 3, 40만 정도 되고 또 이제 춘천권, 그 북부권 하면 한 3, 40만 이렇게 돼서 이제 3분의 1씩 이렇게 나눠서 인구가 포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원주에서는 좀 불만이 많고요. 일단 뭐 예. 제가 원주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강원도 최대 도시다. 그리고 뭐 남부권과 영동권을 제일 쉽게 오갈 수 있는 곳이 원주다. 뭐 이런 지리적인 이점을 내세워서 원주 사람들은 원주로 강원도청을 유치하자 이렇게 이제 예.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뭐 네. 정치 입지하시는 분들도 그런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일단 그렇지만 이게 뭐 계속 이 문제 가지고서 뭐 춘천에 할 거냐, 강릉에 할 거냐, 원주에 할 거냐 싸우면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싸울 때를 대비해서 민주주의 제도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그럼 주민투표 같은 거 이럴 때 한번 해보는 거 아니냐. 뭐 여론조사 할 수 있고 공론화 과정 통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춘천만 딱 찍어놓고 여기를 할 거냐, 캠프 페이지로 할 거냐 얘기만 하느냐. 뭐 다른 시에서는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청사 신축 이전 문제가 차기 도정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도 좀 있고 지루한 소모전이 될 가능성도 다분히 좀 있어 보이는데 끝으로 좀 생각하시는 좋은 해법이랄까요? 이걸 좀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먼저 강 변호사님. 뭐 거대 양당에서 도청 신축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논하지 말자, 함구하자라고 뭐 합의를 할 수도 있고요. 예. 또 도민들의 의견을 받들자, 후보들끼리 뭐 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특정 부지를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다만 대여섯 개의 부지를 놓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자 이렇게 약속을 할 수가 있고요. 예. 만약에 후보자가 어떠한 정치인이 뭐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특정 부지를 언급하면 그 부지 주변의 부동산 땅값만 들썩거리는 것 말고는 별다른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춘천시 행정구역 내에서 18개 시군에서 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권 변호사님 짧게 예,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원도민 전체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자. 예. 주민투표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고 예. 그것이 아니라면 공정한 여론조사, 그다음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한번 여론을 객관적으로 한번 수렴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 도청사 신축 이전 문제는 정치적 다툼이라든가 지역 간 갈등의 불씨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결론이 나와야 되겠죠. 오늘 강대규 변호사, 권성중 변호사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